이게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6분입니다. 자, 김선아님, 이해충돌이 뭔지도 모르는 호구경이라고 하셨어요. 하얀머리님, 큰일 났다라고 하셨네요. 김남국 의원이 미혼이죠? 이게 왜요? 김남국 의원 미혼 맞습니다. 우리 김남국 장가 보내기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예. 큰일 날 거 없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총선승리님, 압수수색은 별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네,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자, 횃불 들고 끌어내리자님, 이준석은 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 김남국은 왜 문제냐? 이거죠. 이명수님, 가발을 걸어라! 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럼 두 번째 순서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순서는요. 굳세어라 김남국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굳이 하는 이유. 사실 이 제목을 뭘로 잡을까 되게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아마 또 이거 하다가 보면 제가 이 제목을 바꿀런지도 모르겠어요. 자, 썸네일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실 이해 충돌을 얘기를 하려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뭐다? 우리나라에서 이해 충돌 대망은요,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만큼 이해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 뻔뻔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 기사 쓰고 비판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국경제 얘네들의 소유자가 주주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국경제 주주들은요, 현대, 삼성, SK 뭐 그런 데입니다. 자, 현대, 삼성, SK가 대주주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즉, 얘네들은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쓴 기사 중에 하나, 한국경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주장 중에 뭐가 있냐면요. 소위 말하는 배임죄, 기업 경영에서 배임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력히, 그리고 제일 줄기차게 여전히 뚫어들고 있는 사람이 한국경제입니다. 즉, 지네 대주주들이 감옥에 갈까봐 겁나가지고 그것 좀 감옥에 안 가게 만들려고 떠버리고 있는 그런 짓거리인 거죠. 자, 그런 한국경제. 한국경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헤럴드 경제는 중흥건설인가 그렇나요?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인가요? 하여튼 뭐 호반이냐, 하여튼 뭐 건설회사들이 언론사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 언론사들이 쓰는 부동산 관련 기사는 뭐다? 이해충돌이죠. 심지어 자기 대주주가 분양하는 아파트 홍보 기사도 쓰고 있습니다. 이해충돌이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호반건설 욕 뒷다 많이 했었는데 그거 다 지웠더라. 이해충돌이네? 아니 그런데 김남국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걸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건단 말입니까? 참. 그러니까 시비 걸 게 없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지금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요. 여튼 자,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지금 한참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제가 좀 짚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언론사들을 일부러 좀 끌고 와 봤습니다. 서울신문, 헤럴드 경제, SBS. 이 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죠. 디지털 타임스 여기도 제가 알기로도 건설회사가 가져간 걸로 알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기사 쓸 때 건설 관련 기사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뿐만 아닙니다. 뭐 기업 규제, 특히 건설 관련 규제 이런 거 기사 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재건축 규제 이런 거 기사 안 쓰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거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니에요? 근데 얘들은 뻔뻔스럽게 쓰고 있잖아. 건설회사가 보유한 언론사들이 부동산 기사 쓰는 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자, 또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세요. 이 한국경제 통신, 항공, 방송, 외국인 지분 한도 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버리고 다니는데 이 한국경제가 현대, SK, 삼성 등 대기업들이 소유한 언론사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한국경제라는 신문사가 대기업 관련, 기업 정책 관련 기사 쓰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기업들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경제신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경제신문사의 존재 자체가 이해충돌 아닌가요? 그죠? 근데 지들은 이해충돌인데 왜 남들 보고 맨날 이해충돌이라 그러지? 자, SBS 한번 볼까요? 자, 최근 들어서 건설 노조를 비난하는 기사 엄청 많이 썼습니다. 자, 이 SBS, 헤럴드 경제 마찬가지죠. 건폭과의 전쟁 이러면서 그냥 대놓고 비방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건설 노조 비판하는 기사들의 대부분은 보면은 건설사가 보유한 언론사들이 주로 떠버린 얘기들입니다. 이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문제는 이 이해충돌로 사람이 죽었어요. 이래도 되나요? 이쯤 되면은 이해충돌 운운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얘들이? 자, 그런데 왜 우리 김남국만 가지고 지랄이야? 안 그렇습니까? 자,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이 이런 얘기를 쓰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검찰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 없어라고 하지 어디서 싼 거짓말이야, 이 자식들이. 예. 사실 검찰이요, 그 전부터 수사 관련 기밀을 유출한다라는 비난이 나올 때마다 검사들은 항상 우리가 유출한 적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유출한 적 없다. 유출한 적 없기는 어디서지 거짓말이야. 솔직히 진짜 이렇게 뻔뻔 쏘는 애들 처음 봤어. 아니, 그러면은 그 내밀한 얘기들 누가 퍼뜨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어디서 거짓말하고 그래. 그게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아니라고 그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나한테도 많이 흘려줬잖아, 니들. 진짜 웃겨가지고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그런데 수사 관련 자기들이 한 적 없다고? 과거에도 검찰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이 언론 플레이, 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 때문에 검찰이 그 더러운 빨대를 쓰는 바람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가 기자 싹 하나 불러가지고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닌데,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그날에도, 돌아가셨다고 난리 난 그날에도 그 연합뉴스 기자 싹 불러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실 우리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요딴 얘기를 거짓말했어. 내가 그거 그때 얼마나 난리가 났었는데.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날까지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한다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아실 겁니다. 그때 성혜미 기자인가 그랬어. 연합뉴스. 걔가 그때 대검 간사였거든요. 근데 걔 싹 불러가지고 이인규가 그랬는지 홍만표가 그랬는지 알려준 거 아니야. 사실은 우리가 불구속 기소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다 정해놨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 양반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지레 겁먹고 이렇게 다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기사로 났어.
기사로 났다고. 그래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 성혜미 기자부터 해가지고 이인규가 그랬는지 홍만표가 그랬는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그날까지 언론 플레이 한다고 얼마나 비난이 쏟아졌었는데 안 했다고 이렇게 딱 잡아뛰면은 누가 네 그렇군요 라고 할 줄 아나 보죠. 자, 저는 여기서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옆으로 좀 샜는데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 저는 이것이 결국에 돈봉투 수사조차도 벽에 부딪힌 검찰이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활로를 찾기 위해서 김남국을 희생양 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 재판이 벽에 부딪혔어요. 쌍방울 수사도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검찰이 나름 자신들한테는 회심의 카드로 들고 나온 게 돈봉투였어. 근데 돈봉투 수사도 잘 안 돼. 그러니 검찰로선 다음 단계로 또 다른 뭔가 아이템을 들고 나와야겠는데 그게 바로 김남국이었던 겁니다. 김남국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이른바 이정권 노트에 김남국이 잠시 등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정권 노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등장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을 해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비 거는 게 김남국의 코인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정권 노트 나오자마자 검찰이 김남국 코인 싹 뒤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별게 없으니까 이걸 언론 플레이로나 쓰자라고 해서 지금 버뜨린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언론 플레이가 잘 되면은 혹은 여기서 김남국이 뭔가를 자료를 떡 던져내면은 뭘로 한다?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려 그럴 거예요. 자, 일부 언론에서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김남국이 뜯어진 다 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오래된 옷 입고 다니고 단벌 신사 어쩌고 하니까 그거 다 컨셉이었냐는 둥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있더만요. 저는 솔직히 그런 기사 쓴 기자들 다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새 명예훼손죄 고발도 가능하잖아요. 고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고발도 가능하잖아요. 고발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너무 악의적인 보도예요. 김남국이요. 언제 자기가 가난하다고 한 적 있어요? 남국이가 언제 가난하다고 한 적 있어? 나 가난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김남국은요. 자린고비예요. 구두쇠예요. 돈 있어도 안 써요. 진짜 돈 안 써요. 정말 돈 많이 아껴요. 돈을 허투루 안 쓴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깝깝할 정도로 돈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목돈 만들었는데 그 목돈 불쌍한 사람 어렵게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는 사람 또 덥석 도와줘. 덥석 도와줬는데 대부분 그게 사기지. 내가 알기로 사기도 몇 번 당했어요. 자, 자린고비라서 구두쇠라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지. 누가 언제 가난한 척 한다고 한 게 있습니까? 언제 가난한 척 했는데? 김남국이 언제 지 가난하다고 한 적 있어? 지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어. 근데 무슨 어서 개소리야. 컨셉 운운이라고 기사 쓴 놈들 다 고발할 거예요. 제가 고발하고 싶습니다, 진짜. 김남국은 스스로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그리고 변호사가 웬만하면 안 가난하지. 누가 가난해? 김남국이 뜯어진 구멍나는 운동화 신고 다니는 이유? 걔가 그냥 궁상 맞아서 그래. 애가 궁상 맞아서.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김남국 보고 궁상 좀 떨지 말라고 내가 여러 번 구박하긴 했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컨셉이다. 가난한 척 했다. 이런 기사 쓰는 놈들은 고발해야 돼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돼요.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말이야. 근거도 없이 제대로 취재도 안 하고 나불거리고 있어. 못돼 처먹은 놈들 아니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언론사들이 제일 문제예요. 언론사들 기업한테 돈 받을 때 맨날 우는 소리에서 광고비 받잖아. 그것도 컨셉이냐? 펑가스님, 김남국 의원님 원래 착해요. 장가나 가라. 장가 가야 돼 진짜. 아우 참 그렇습니다. 총선 승리님 빈티지라고요? 아우 심하다. 김남국 빈티지라니. 그 궁상 맞은 거 맞아. 근데 자기가 돈이 없다면서 궁상맞 떨면은 그거는 진짜 컨셉이지. 근데 자기가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했어. 돈 있다고 얘기했어. 제가 맨날 야 남구가 이런 옷 입고 다니냐, 좀 좋은 것 좀 입고 다녀. 선배가 갖고 있는 거 하나 줄까? 이러면은 형 무슨 소리야, 나 돈 많어. 괜찮아 이러고 다녔어. 걔 돈 쓸 줄 몰라서 그런 거야. 참. 어우 진짜 열받네. 아우 김남국 의원 쉴드 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열받네요.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자, 넘어갑니다.